네,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 자산과 코인 같은 대안 자산까지 두루 섭렵하신 분이죠. 오늘 저희 한국경제에서 이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저점 대비 한 12%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고점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극단적인 우려에서 이제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견에서 지난주가 사실은 슈퍼 위크였잖아요. FOMC 회의도 있었고 기업 실적 발표도 많았는데 이 두 가지가 무난하게 소화되면서 다행히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증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거는 너무 이제 극단적인가요?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결된 악재가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은 그 기업의 실적이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했다. 요 정도 박수. 그리고 FOMC 회의에서도 파월이 금리 인상을 조금 이제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FOMC 회의를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속도를 좀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파월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안 남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관점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폭이 거의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건 더 큰 리스크를 반대로 의미하기도 해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와 좋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아직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7월 FOMC 얘기 좀 잠깐 좀 해볼까요? 좀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쭙니다. 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지난해 연말부터 연초까지 했는데 번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7월 FOMC에서는 그 누구도 건들기 어려운 중립금리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중립금리 수준에 왔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속도 조절 쪽으로 많이 과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연준을 해석을 저도 오랫동안 해왔지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철회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번에 FOMC 회의에서 파월이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분이 되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국익을 위해서 중요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플레이션을 막는다. 이 얘기는 물건 가격이 못 올라가게 막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달러가 사람들로 하여금 쓰레기다라고 인식되는 걸 막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또 달러를 찾는구나. 달러의 지위나 이런 거는 훼손되지 않는구나. 괜찮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게다가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달러에 대한 수요는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미임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달러를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쏠림이 심해졌거든요. 그럼 이쯤에서는 한번 쉬어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시간을 좀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연준의 금리 발표 이후에 시장도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고 외국인들도 우리 증시에 조금 더 이제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급 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FOMC 이전까지 보니까 한 5조 원주 수준까지 급락했더라고요. 거래량 자체가. 물론 FOMC 회의랑 그리고 빅테크 실적이 나온 날 외국인들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한 10조 원 정도까지 거래량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단기간이어가지고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아마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에 대한 포지션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약간 채워넣는 수요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 채워넣는 수요라는 것은 일회성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 좀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여의도에서 이런 용어가 있죠. 빈집에 들어가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빈집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효석 이사께서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고무적인 얘기이고요. 자, 이효석 이사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은 제가 꼭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준도 다시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 기업의 선택이나 기준에 그 어떠한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업을 좀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잖아요.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아는 것과 모르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오늘 뭐 펠로시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단언적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지금부터는 뭐 강세장입니다. 혹은 지금 또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뭐 몇 50%, 60% 확률이라면 나의 포지션도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맞지. 와, 이게 강세장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시장을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네. 스탠포드 대학 있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대학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을 하나 설립했더라고요. 뭐죠? 근데 그 학과의 이름이 서스테이너빌리티 학과예요. 뭐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 지속 가능 학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반대말로 표현하면은 지속 가능 학과? 그게 지속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되는데 네. 이 학과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요.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어떤 기술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탠포드가 그냥 괜히 70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변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뭐 아는 거 모르는 거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경기는 좋아졌다가 나빠질 수 있죠. 그런데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변수는 뭐냐면 그럼 기후위기 막아줄 수 있는 사람 누구야? 기후위기 막아줄 수 있는 기업 어디 있어? 이걸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에서 보면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요. 데이터예요. 데이터요? 되게 이상하죠. 기후위기 그러면은 뭐 탄소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 얘기가 나오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 우리가 경제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거래잖아요. 거래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거래될 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데이터가 많이 거래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가 거래될 것 같습니다. 전기가 거래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기저 발전에 의해서 뭐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늘어나가지고 쌓여 있는 그 기존의 이제 전통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그 거래를 일으켜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업이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회사인데 앞으로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방송 전에 그런 질문 여쭤봤었죠. 맞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게 데이터 회사가 될 거고 네. 그리고 에너지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 때 늘 제가 똑같은 대답을 드려서 송구스럽지만 저는 데이터와 기후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잘 맞는 회사들을 고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국내보다는 해외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리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키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확실성이 높게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경기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글로벌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미국 기업들 그리고 미국 주식들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뜯어 말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제 뉴스 보니까 7조 원 이상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겠다고 하는 기업이 나왔습니다. 애플이죠.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효석 기사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전통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쭉 주셨는데, 자, 민감한 시기이긴 하지만 또 이 대안 자산인 코인 시장과 전통 자산이 워낙 상관관계가 높아졌으니까요. 한번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 대장주들이 많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코인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좀 봐야 될까요? 코인 시장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졌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의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긴 했는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동감하시는 게 뭐냐면은 코인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던 이유는 금리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이쪽에 가면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희석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신뢰가 깨진 부분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금리가 이제 실물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이쪽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은 멈췄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에, 크립토 시장에 겨울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겨울이 오면 봄이 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금융시장의 변화 혹은 암호화폐 시장의 내부적인 변화들이 있다면은 봄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마지막 질문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 이것은 코인 시장뿐만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도 이번 겨울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큰 선거도 있고 또한 유럽의 절대절명한 운명이 달린 겨울이기도 하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겨울을 먼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대응 전략이 일단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요즘에 늘 말씀드리는 얘기긴 한데 생존해야 되는 거죠.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유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근거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반드시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주식들만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그리고 코인 시장 분석까지 오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